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대체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구하는 형태.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것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예, 그걸 좀 더 정리를 한꺼번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까먹었을 수도 있겠죠. 예, 또 조금 바뀐 공식도 있으니까 그런 거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첫 번째,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다.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다. 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다. 뭐 예를 들어 숫자로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점을 1,2라고 하고 기울기를 3이라고 합시다. 중학교 스타일은 이런 거죠. 기울기가 3이니까 일단 y는 3x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플러스 b를 보통 붙여요. 그 다음에 1,2를 대입을 해서 2는 3 더하기 b 이렇게 하죠. 그래서 b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3x-1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보통 중학교 스타일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인데, 고등학교 스타일은 이런 건 아니고, 요 뭐 의미를 약간 부여하는 거기도 하지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b를 구한다, b를 쓴 다음에 b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직선을 완성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건 아니고,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 y는 기울기 3, 그 다음에 1,2 있죠. 요거를 바로 이렇게 x-1 플러스 2. 여기 제곱만 있으면 2차 함수 같죠, 그죠? 모양이. 뭐 지금은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3에 x-1 플러스 2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1,2에서 1에 부호를 좀 바꿔주고요. 그래야지 1을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2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거를 전개를 해서 3x, 여기 마이너스 3 생기죠. 여기 플러스 2가 있었으니까 여기처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주로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대로 답을 쓰면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예, 요거를 전개를 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느냐,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도 답은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 이 방법을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참고삼아 뭐 밑에 거 하기 전에 저 밑에 보면 참고 하나 있는데요. 기울기가 바로 주어지면 참 좋겠죠. 기울기가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기울기를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예, 대표적인 방법이 참고에 있는 y는 mx 플러스 n 꼴의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은 그냥 그런 거고, 두 번째 거, 기울기가 m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거기 뭐라고 돼? 요 세타라고 있는 거거든. 세타. m은 탄젠트 세타이다라고 돼 있죠. 이건 언제 배우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도로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각도로. 정확하게는 x축의 양의 방향 이루는 각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인 거죠. 바로 이거를, 그러니까 각이라는 게 원래 두 개로 돼 있죠. 이게 각인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각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각이 주어져서 그 각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식은 탄젠트예요. 탄젠트. 각의 크기가 세타다라고 하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요 각의 크기가 세타다. 그러면 기울기는 뭐가 되느냐?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라고요. 탄젠트 세타. 예, 탄젠트 세타 알고 있죠? 예, 요거 외워두시면 기울기를 구할 때 도움이 되겠죠. 보통 각도가 주어져요. 뭐 30도, 45도, 60도 요 정도가 많이 주어집니다.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뭐 120도나 150도 이런 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옆에다가 몇 개만 적어 놓으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좀 길죠. 에서 기울기로 바꾸는 공식인데,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주로 주어지는 게 30도예요.
또 45도, 또 60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많이 주어져요. 30도가 주어지면 기울기는 3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야. 탄젠트 30도가 3분의 루트 3이거든. 45도가 주어지면 1이라는 뜻이고요. 60도가 주어지면 루트 3이라는 얘기예요. 예, 요거는 삼각비에서도 배웠겠지만 한 번 더 필기를 해서 시간 좀 지났으니까 한 번 더 필기를 해놓고 외워놓도록 합시다. 각이 주어져도 그 각에다가 탄젠트를 붙인 값들,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그러니까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는데 이 기울기가 각도로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점. 뭐 하나를 1,2라고 하고요. 하나를 뭐 마이너스 1,3이라고 할까요? 대충 만든 겁니다. 일단은 중학교 과정하고 비슷한데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요. 첫 번째 단계로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기울기는 원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는 건데 x 증가량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느냐면 x좌표끼리 빼는 거야. 방향이 중요해. 방향이 중요해. 이렇게 빼도 되고요. 반대로 빼도 돼요.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도 되고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도 돼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대신 x좌표를 마이너스 1에서 1을 뺐으면 y좌표도 3에서 2를 빼야 되는 거야. 거꾸로 1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면 y좌표도 2에서 3을 빼줘야 되는 거야. 요런 방향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x좌표의 증가량을, x의 증가량을 구할 때, x좌표끼리 뺄 때 어디에서 어디를 빼는지를 잘 기억한 다음에 y좌표도 똑같은 방향으로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빼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는 거고요. 3에서 1을 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만들어집니다. 기울기가 만들어져 있으면 직선 구하는 건 쉽죠. 바로 위에서 했던 것처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바로 쓰지 말고 x 이렇게 써야 되겠죠. 좌표는 요걸 대입합시다.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요. 얘로 해도 답이 나오고 얘로 해도 답이 나와요. 같은 답이 나와요. 네. 어느 걸 쓸까 고민하지 말고 아무거나 하세요. 모르겠으면 무조건 뒤에 걸 쓰세요. 플러스 1 더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겠죠.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야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뭐 중학교 때는 잘 사용되지 않는 공식이었는데,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지는 경우야. 뭐 예를 들어서 x절편을 3이라고 할까요? y절편은 1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해요. 중학교 때는 주로 어떻게 푸느냐면, x절편이 3이라는 얘기는 3,0을 지나간다는 얘기야. y절편이 1이라는 얘기는 0,1을 지나간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2번 같은 문제로 바꿔서 3,0과 0,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보통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면 방향은 이렇게 보십시다. 0-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면 뭐 y절편이 아예 주어져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풀지 않고 주로 어떻게 푸느냐, x절편과 y절편이 문자로 주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또는 필요에 따라서 문자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바로 그냥 3분의 x 플러스 1분의 y는 1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1초 만에 답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계산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걸 정리하면 당연히 얘랑 같은 식이 나와요. 볼래요? 1분의 y는 그냥 y죠. 3분의 x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분의 x가 되겠죠. 원래 있었던 1은 1인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x와 마이너스 3분의 x는 원래 같은 거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나오죠. 근데 정리되어 있는 스타일이 약간 다르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보통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건 아니야. 이렇게 써도 돼. 뭐 물론 1분의 y라고까지는 안 쓰겠지. 3분의 x 플러스 y는 1이라고 쓰겠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좋은 표현이에요. 물론
분수가 좀 싫다라고 하면 3 정도로 곱해줄 수는 있겠죠. 자, 교재에 있는 공식 박사나 치고 넘어갑시다.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예. 문제를 보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